똥개랑 애완견의 삶이 완전 다르단 말이지.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가고 점점 개가 커지니까 좀 약간 침팬치랑 우리가 달라진 그런 딱 차이점, 그런 위장형이 아니라 광고형이 되어서 암에 걸려서 스트레스로 죽는 확률이 높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다 책이 팔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고 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정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인류의 진화론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말에 정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작은 개를 키웠는데, 똥개였는데, 근데 작을 때는 이제 짖는 것도 귀엽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귀여운데 점점 개가 커지니까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짖는 건데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냥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나를 해칠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맞긴 맞나 봐요. 그리고 특히 애완견과 그냥 똥개의 삶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아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고기로 태어나서 라는 책이 있는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개고기 이렇게 고기들이, 아니 동물들이 태어나서 길러져서 사육당해서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직접 작가가 다 이렇게 관찰하고 체험하고 일하면서 담은 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똥개의 삶이 나와 있는데, 똥개랑 애완견의 삶이 완전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정한 것이, 귀여운 것이 아니라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개장수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똥개가 먹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음식이 아닌 것들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먹다가 팔려 나가서 식탁에 오르는 것이 바로 똥개의 운명이고, 애완견은 막 비옷도 사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파마도 하고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은 예쁘게 묘도 있고, 그다음 뭐 납골당도 있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다정한 것과 다정하지 않은 것, 귀여운 것과 귀엽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확실히 다정한 것이, 귀여운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에서 조금 한 개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바로 다정하면서 눈치가 빠른 것이 살아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는 침팬치와 개를 예로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침팬치가 우리랑 비슷하단 말이지. 침팬치랑 우리의 조상이 같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침팬치랑 우리가 달라진 그런 딱 차이점, 바로 눈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팬치한테 이렇게 하면은 딱 여기만 본단 말이죠. 하지만 인간은 저 너머까지 본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기, 그러니까 조금 생후 몇 개월 아기까지도 저 너머를 본다. 그리고 개 역시도 손가락 끝의 너머를 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가 눈치가 빠르다. 인간과 교감을 할 줄 안다. 대화를 나누지 못하지만 컹컹 짖을 줄만 알지만 저 너머의 것을 봄으로써, 그러니까 EQ가 높은 거죠. 상황 판단도 하고 추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뛰어난 개가 점점 번식을 하고 뭐 유전자를 남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인간의 곁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정하게만 하고 눈치가 없으면 이제 죽은 거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눈치가 빠르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인간도 진화를 했단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인간이 흰 눈동자와 검정 눈동자가 있는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은 자기의 마음을 읽히지 않기 위해서, 추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동자와 눈동자 외의 색이 비슷비슷한데, 우리 눈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런 위장형이 아니라 광고형이 되어서 눈빛으로 말하게 되고, 눈빛으로 다 지시하고 눈빛으로 다 교환을 하는 그런 눈치 싸움에 능한 사피엔스가 되었다. 그런 사피엔스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눈치가 빨라서 안 좋은 것도 있죠.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만, 눈빛으로만 보아도 저 사람이 명품을 걸치고 다니네, 저 사람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네, 저 사람은 되게 돈이 많나 보다, 이런 거를 다 눈빛으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기, 질투, 뭐 비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야생동물은 암에 걸려서 죽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과 개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남의 것을 자꾸 보고 읽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스트레스로 죽는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런데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현대사회에서 과연 다정한 것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도 좀 더 공격적이고 힘이 세야지 가능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예시를 들어놨는데 19세기, 20세기에는 정말 전쟁이 많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전쟁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강한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빠져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보충해 보자면은, 지금은 힘이 센 게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무기 뭐 구입하고 사람 피 흘려가면서 그런 거는 정말 서로에게 손해만 되는 그 제로섬 게임인 것이고, 이제는 소리 없이 무역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경제적인 보복을 해서 그런 무역 전쟁, 소리 없는 전쟁으로 요즘에는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핵무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제 이 지구는 종말하는 거니까 피 흘리면서 막 옛날처럼 싸울 이유가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핵무기의 등장이 전쟁 억제제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이 책에서 가장 좀 놀랐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타심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선뜻 나서서 구해주고, 그러다가 내가 죽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본에서 있었죠. 일본 노인을 구한다고 한국 청년이 이렇게 지하철에 뛰어들었다가 자기가 죽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이타심이 있는데 인간은 이런 동물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기를 정말 놀랍게도 그런 이타심이 발휘되는 뇌의 한 영역이 이타심이 아닌 누군가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이기심과 그런 것이 작동할 때 뇌의 영역이 같은 부분이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려는, 아기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데 어떤 적이 와가지고 아기를 해치려고 해. 그러면은 막 이기심, 증오심, 분노 이런 것들이 막 표출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지역색이 강한 동네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할 때 같은 뇌의 부분에서 역시나 다른 지역색들 정말 증오해 라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타심을 발휘하면 안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 때 우리가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느슨한 연대,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도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느슨한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정한 개체만 많이 살아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개체는 다 죽여버리자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틀러가 자행을 했던 우생학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열등한 너희들은 사라지고 우월한 우리만 살아남자, 게르만족이 최고야 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슨한 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호불호가 좀 갈리는 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본 건 분명하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